자, 오늘 두산로보틱스 영상 많은 내용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두산로보틱스를 보유하는 게 너무나 힘드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두산로보틱스가 급등할 것이라 볼 수 있는 근거예요. 즐거운 설 명절을 앞두고서요. 두산로보틱스가 크나큰 상승이 나왔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전했을 텐데요.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볼 수 있을지가 아니라 우리가 결국 수익을 보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선 100%라는 것이 결코 없죠. 때문에 더더욱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짓된 근거와 논리로 거짓된 주장을 펼치는 바퀴벌레 같은 자식들은요,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낼지도 모르는 두산로보틱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실적이 없으니, 실적이 박살났으니 주가도 나락을 갈 것이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성장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아닌 앞으로 회사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어떤 시장을 타겟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것인지, 그리고 그 시장이 언제쯤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그릴 것인지, 그게 중요하죠. 그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 시장 안에서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과 회사의 제품이 어떠한 경쟁력으로 어떠한 점유율을 확보하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 들어가고 2상 들어가고 이렇게 페이지별로 임상이 순항을 하게 되면요, 임상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죠. 그죠? 그게 바로 성장주의 관점인 거예요. 두산로보틱스가 실적주가 아닌데 자꾸 실적을 논한다는 건 피자 가게에 가서 라면 달라고 징징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건 지금 당장의 주가 상황이 아니라 그런 거짓된 선동된 말로 앞으로 큰 기회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두산로보틱스가 20만원 못 갑니까? 지금 떨어진다면 우리가 왜 떨어진지를 알아야 되고, 앞으로 올라갈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앞으로 올라갈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선동을 합니까? 너 바보냐? 이거 왜 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합니다. 물론 저의 말이 무조건 100% 맞을 거다, 이런 건방진 말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정보를 리서치하고 제가 그동안 주식을 하면서 겪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요, 기술적 분석까지 해드리는데요. 오늘 영상이 정말 이 시간에도 많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요, 유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요.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길 바라고요.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유익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이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누르면서 함께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두산로보틱스 주가 왜 조정받는지부터 말할게요. 새로울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이슈가 나와야 올라가요. 두산로보틱스는요. 그러면 앞으로 이슈는 없느냐? 그렇지 않죠. 엔비디아 이슈 터지면서 급등, 로봇주에 대한 성장 관점으로 급등.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라갑니다. 두산로보틱스의 개별적인 호재와 두산로보틱스의 성장주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요. 지금 당장 이슈가 없으니까 조정이 나오는 건데, 그럼 이슈 언제쯤 터지고 어떤 게 터질 것인가, 그걸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한 시기, 이슈는 언제 터질까요? 자, 이슈는 코앞에 있습니다. 정말 머지 않았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시기가 왜 머지 않았느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영상을 집중하셔야 돼요. 끄고 나가시면 정말 후회합니다. 자, 로봇은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죠. 노동력은 부족하죠. 기업들이 난리가 났죠. 일단 기업들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결국 생산성과 품질이라는 건데, 그걸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로봇이라고 국가와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두산로보틱스는 실적주가 아니라 이런 로봇을 향해 가고 있는 국가와 기업들의 투자와 앞으로의 추진, 이런 스토리에 따른 성장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핵심은 나왔죠. 로봇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요. 아니,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갈 사람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라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철강 같은 경우에도 현대제철이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옮기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철강을 왜 미국에서 만듭니까? 관세 0%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중국에서 만들면 관세 폭탄 맞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공장을 짓습니다. 자, 근데 미국 가서 공장을 짓는데 거기에서 숙련된 뭐 숙련공이 있습니까? 기술자가 되면 얼마나 됩니까? 그거예요. 노동력이 부족해요. 숙련된 일자리, 그러니까 숙련된 스킬을 요하는 직업군은 더 그렇고요. 그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로봇입니다. 뭐 이를테면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말을 했죠. 외과 의사를 대체하는 건 3년이면 충분하고 5년이면 외과 의사는 도태될 것이다. 수술 로봇이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의사보다 더 정밀하게 더 빠른 시간에 수술을 해낼 것이다. 자, 그 정도로 지금 로봇의 발전은 뛰어난 속도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생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산업 안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와 고용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경제적 창출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지금 바로 두산 로보틱스가 타겟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올라갈 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지금 자동화가 진행된 것인가 중요하죠. 아니, 자동화 진행이 되는 건 맞아? 아니, 주가 빠지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러잖아요. 그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여러분이 그런 말에 흔들리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영상 보고 있다면 댓글로 한번 외쳐볼게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는 폭증한다라고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법칙도 있잖아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말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주의 모든 원소와 입자들이 움직인다라고요. 자, 폭등 한번 외쳐볼게요. 댓글로. 자, 그럼 어느 정도 지금 공장의 자동화가 진행되었나 그것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공장의 자동화 흐름. 아니, 말 그대로 하면 공장 많이 지어지고 협동 뭐 지금 뭐 대박이 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연간 신규 설치 4년 연속 50만 대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설치 비중의 경우 아시아, 유럽, 미주 9% 수준인데요. 자, 제조업 한 명당 글로벌 평균 대수는 177대 수준으로 로봇 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제조업 1만 명당, 제조업의 1만 명당 177대 수준입니다. 아직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공장의 자동화 흐름이 아직까진 빠르지 않다. 공장을 지금 미국에 많이 짓고 있고 그 미국 공장은 지금 자동화를 투입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아직까지 지금 유럽과 미주는 생각보다 주문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50만 대 이상을 매해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했던 대로라면 아니, 로봇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면서요, 선생님. 근데 막상 왜 공장의 자동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이유거든요. 매일같이 두산 로보틱스 여기서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참 많은데 지금 얘가 왜 못 가는지는 아무도 설명 못 할 겁니다. 왜 못 가는지를 안다면 언제 올라갈지도 보이죠. 지금까지 못 올라갔던 건 실질적으로 공장의 자동화가 예상보단 빠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예상보다 빠르지 않은 공장의 자동화는 언제쯤이면 시작이 될까? 왜 자동화가 느려지는 걸까?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짓는 속도만큼 협동 로봇이 바로 깔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 투입될 수 있는 협동 로봇의 레퍼런스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투자를 결정할 때는 ROI라고 하는 투자한 회수금, 투자를 한 금액의 회수 기간입니다. 내가 5천만 원 들여서 로봇을 도입했으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사이클도 따지고 안전성도 따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 공장에 맞는 그 공장에 적합한 로봇이 깔리기에는 아직까진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기존 라인에 끼워 넣기 위해선 그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확산되는 속도가 느렸던 것인데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리쇼링 정책으로 북미 공장 수가 이미 증가를 했고요. 공장 수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협동 로봇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간다는 인사이트. 그죠? 자, 근데 말씀드렸지만 공장의 자동화 이제는 달라지고 있거든요. 왜냐? 2025년 4분기 협동 로봇 주문이 전체 주문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미 로봇 협회 기준으로 2025년 4분기 협동 로봇 주문이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 말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북미 지역에서요,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반등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부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빠짐없이 눌러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대응을 허투루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중에 매도하고 싶고 어떻게 매수할까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고민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오늘같이 지루한 날 매수할까 말까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조정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까, 내가 또 돈을 잃는 건 아닐까, 내가 또 손절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실 텐데, 기준이 있어야 불필요한 손절을 피할 수 있고요. 기준이 있어야 조정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때 그냥 올랐으니까, 조금 올랐으니까 이제 끝내자, 이게 아니라 상승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 기준을 여러분께 잡아드릴 거고, 제 관점 명확합니다. 제 관점은 전고점을 뚫어내는 관점입니다. 이제는 협동 로봇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 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어떤 거였어요? 야, 협동 로봇 수요가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노동력이 부족하다는데 정말이야? 정말 그런 거야? 봤더니 야, 그럴 것 같긴 한데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 시기가 좀 빠르지 않을까? 자, 근데 그 내용으로 지금까지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못 올랐던 상황이에요. 근데 2025년도부터는 바뀌었죠. 엔비디아 이슈 나오면서 급등,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 바뀌고 있어요. 왜? 실제로 지금 공장이 지어지고 나서 이제는 그 공장에 필요한 자동화 시스템, 로봇 시스템, 그런 것들이 지금 투입되기 직전에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로 승부해야죠. 말뿐이 아닌, 지금도 두산로보틱스를 까내리 바쁘고 두산로보틱스 유령회사다, 실적도 없다, 이런 사람들인 이런 근거 하나 되지 못합니다. 북미 로봇협회 기준으로 협동 로봇의 주문 수량이 분기 최고치를 달성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과 관세 정책으로 공장을 미국에 짓게 만들고 있으며, 공장 수가 늘어나며 자동으로 협동 로봇이 보편화된 게 아니다. 보편화되기 위해선 필요한 과정과 시간이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두산로보틱스가 지금까진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져왔고, 협동 로봇의 주문 분기상 최고 집계를 기록했으니 이제는 협동 로봇을 도입하는 비중이 점차 올라가며 표준 장비가 되어가는 과정이 놓여있다 봅니다. 두산로보틱스의 폭등이 임박했다는 거죠. 기준을 서둘러서 대비를 해야겠죠. 두산로보라고 남기면 됩니다. 기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면 조금만 조정을 받아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실을 정말 지금 손실이 찍힌 것처럼 느끼며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조금만 올라와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헐헐 날아갈 수 있는 이 주식을 너무 일찍 매도해버리는 상황들도 발생을 해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아직 제로는 끝나지 않았고, 제로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승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조정만 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눈앞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잠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로봇은 국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공장의 자동화 흐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와 동맹선언까지 했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공장에 로봇들이 투입되기 시작하거든요. 엔비디아와 동맹선언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협동 로봇의 하드웨어 부분과 AI 로봇 솔루션 부분에서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입했을 때 기존 생산력 대비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입증할 레퍼런스와 가이던스가 필요해요. 말 그대로 야, 니네 거 썼을 때 우리 공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일까? 그걸 알아야 내가 사든 말거나 할 거 아니야. 그게 지금 필요한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 쪽입니다. 왜? 현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감축이 되겠죠. 자, 그렇게 지금 엔비디아와 두산로보틱스가 전략적인 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시간과 비용을 줄여간다면 단가 경쟁력과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겠죠. 고객사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을 하고 싶어 하겠죠. 어떤 현장에 지금 투입될지, 어떤 제품이 투입될지 본격적으로 지금 판단하는 시점이에요. 공장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니까 자동화 시스템 필요하고, 그러니까 비용은 적고 효율적인 협동 로봇과 AI 로봇 솔루션이 고객사들에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만들어낸 동맹선언 시나리오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본질적인 맥락을 뒤에 놓고 당장의 주가 조정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주식을 먹겠습니까? 어떻게 초급등하는 걸 먹겠습니까? 내가 100%, 200% 먹고 싶다면 그에 걸맞는 투자 관점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노력하는 것은 없고 아무것도 감당하는 건 없는데, 아무것도 아는 건 없는데 수익은 보고 싶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욕심만 부리다가 시장에서 깡통을 찬 다음에 다른 사람들 저주하기 바쁩니다. 그죠? 우린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린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린 근거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지금 두산로보틱스가 어떤 기술적 흐름을 보이는지에 대해선 제가 그동안 정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하는 추세를 그리다가
상승 추세를 그렸고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앞전에 저항대로 들어서며 물량을 소화했다. 증명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이 구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었잖아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저항대가 쌓여 있다 보니까 얘가 올라오다가 어떻게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거예요. 얘가 올라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다가 항상 저항을 맞죠? 빠집니다. 올라오다가 또 빠지죠? 올라오다가 빠지죠? 올라오다가 빠지기만 했는데 자리를 잡아가죠. 왜 안 빠졌냐라는 거, 이때는. 왜 올라가냐는 거예요. 지금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잖아요, 여러분.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 추세를 그리는 와중에 잠깐 조정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놓고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이걸 놓고서 우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상승 추세가 나오다가 눌렸다. 눌렸는데 말씀드렸던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이런 자리가 기회 아닙니까? 이런 자리가 기회고 이런 자리가 올라갈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 아닙니까? 만약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잠깐 눌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계속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두산로보틱스를 언제부터 매수하라 그랬습니까? 두산로보틱스 제가 뭐 최고가에서 여기서 쓸어 담아야 된다 이런 말 했습니까? 밑에서부터 잘 담았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여기에서 잡았다라는 건 괜찮다라고 하잖아요. 기왕이면 이런 저렴한 데서 잡았으면 좋겠지만 여기도 괜찮다고요. 왜? 우리가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렴하게 매수한 건 맞지만 앞으로 올라갈 것에 비하면 이 자리도 저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눌리니까 손실 찍히고 마이너스 찍히니까 걱정이 되시겠죠. 근데 괜찮다고요. 왜냐? 눌렸다 가면 되잖아요. 눌렸다 가려고 하는 재료가 있고 눌렸다 가려고 하는 기술적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는 이 두산로보틱스가 자 보이시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상승 추세였고 급등했다가 눌린 다음에 다시 이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림. 자 이걸 바라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 이 추세 만들겠죠?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겠죠? 여기는 손절 자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올라가는 걸 먹을 수 있겠죠? 그죠? 올라갈 때 그럼 이제 흔히 말하는 주포 세력들이 매도하는 타점을 우리가 잡아야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이 매수와 매도 모두 여러분께 기준 잡아 드릴 거니까 7371, 7454기로 빠짐없이 남겨놓을게요. 두산 노보라고요. 아시겠죠? 다들 설 명절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느 분께선 설 명절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은 앞으로 더 빛내기 위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더 빛나기 위해서 잠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두산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라 보고요. 오늘 두산로보틱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로도 한 번씩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원하며 진행하고 있는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